예, 문화공양 시작하겠습니다. 전국이 벚꽃이 만발합니다. 그런데 미세먼지가 또 심각하네요. 아무튼 봄은 날씨가 변덕스럽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건강 관리 잘 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문화공장은 지역의 문화예술 관련 주요 뉴스를 함께하는 그 문화 브리핑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이제 오늘 3월 마지막 주를 지나고 있는데요. 네. 3월도 빠르게 지납니다. 너무 빠르게 지난 것 같고요. 뭔가 하는 거 없이 개인적으로는 예. 원래 3월에 굉장히 바빠야 되거든요. 네, 굉장히 바빴어야 되는데 하는 거 없이 좀 지나가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저희 문화공장이 있었어가지고 뭐라도 했구나라는 생각을 듭니다. 열심히 해줘가지고 지금 반응이 좋습니다. 아유. 벚꽃이 뭐 만발해서 네. 굉장히 뭐 기분 좋은 봄날을 보내고 있는데 또 뭐 거리에 나가 보면 또 이렇게 뭐 사람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네, 많지는 않은데 또 뭐 뉴스를 보니까요. 요새 또 상춘객들이 또 축제 같은 거는 벌어지지 않는데 많이 모여가지고 또 방역에 비상이 걸렸다는 또 얘기도 있더라고요. 답답하니까 좀 나오셨나 보군요. 네, 그래서 나왔는데 꽃을 보는데 꽃이 누래요. 이게 지금 황사 때문에 분홍색 예쁜 꽃을 보셔야 되는데. 자, 오늘 준비한 뉴스 있는데요. 첫 번째 뉴스부터 한번 알아볼까요? 네, 첫 번째 뉴스입니다. 뉴스핌에서 3월 24일자 보도 내용인데요. 대덕구 문화관광재단 출범 눈앞 대전자치구 중 최초라는 타이틀로 구의회 조례통과 이사회 구성 등 거쳐서요 7월에 설립 예정이라는 기사가 보도됐습니다. 대덕구에서 굉장히 핵심적인 사업으로 또 현 구청장이 이제 공약 사업이 되게 했는데 어떤 조직으로 이제 시작이 되나요? 네, 이번 조례 통과로요. 구는 임원공고, 재단법인 이사회 구성, 그리고 법인 운영, 정관 재정, 직원 채용 등을 통해서 7월께 문화관광재단을 출범시킬 계획인데요. 조직은 문화관광전략팀, 융합사업팀 등 2개 팀으로 구성을 하고요. 인원은 이사장 1명, 상임이사 1명, 직원 5명, 파견 공무원 1명 등 총 8명으로 구성을 한다고 합니다. 이사장은 구청장이 맡는다고 합니다. 네, 2개 팀의 상임이사가 이제 실질적인 이제 운영을 책임지는 그런 체제인데 7월이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직원도 채용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준비 과정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전에 이제 조례 통과 과정에 조금 어려운 과정이 있었죠? 네, 맞습니다. 그 이전에 의결을 했을 때 이경수 행자위원장과 그리고 서미경 의원이 이경수 행자위원장만 찬성을 하셨고 나머지 두 분이 이제 반대를 하셔서 서미경 의원님하고 오동환 의원님 반대를 해서 통과를 못했는데요. 이번에는 또 서미경 의원님께서 또 찬성을 하셔서 2대1로 또 통과가 됐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지난번에 이제 반대했을 때는 이제 구의 재정이 어렵고 또 코로나 시기에 뭐가 급하냐 뭐 이렇게 했는데 몇 달 사이에 몇 달도 아니네요. 뭐 한 달 사이에 이제 입장이 바뀌었군요. 네, 그 뭐 입장이 바뀌신 게 문화재단 설립과 그 관광 콘텐츠 개발의 필요성에 좀 공감을 해서 마음을 좀 정하셨다, 바꾸셨다. 그러니까 설명을 좀 잘해주셨나 봐요. 전에 하실 때보다는. 완고하게 반대했는데 이제 한 달 만에 공감을 많이 하는. 아무튼 일단은 이 문화관광재단이 이제 출범을 하는데 지금부터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게 이제 8명 이제 신규 채용할 때 또 인사 또 논란이나 잡음이 없어야 되겠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정치적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으려면 이제 그런 얘기들이 좀 있거든요. 이제 제 식구를 조금 챙기려고 하는 거 아니냐. 측근 챙기기. 네, 측근 챙기는 게 아니냐. 너무 또 공무원들만 또 세금으로 국민 세금으로 이렇게 챙기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뭐 인사에 있어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이 된다면 이런 것들은 뭐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네, 대전시의 그 자치구에서는 이제 처음으로 문화관광재단이 출범하니까 이제 타의 모범이 되도록. 맞습니다. 그래서 좀 저는 이걸 너무 반기는 게 그 뭐 정치 유불리를 떠나서 대덕구가 굉장히 인구도 많이 좀 감소하고 있고 여러 가지로 또 청년들도 많이 없어지는 상황이고 있는데 이런 또 문화재단이 설립이 돼서 그 문화 인프라들을 좀 향유할 수 있게 하면 젊은 층들도 많이 유입이 좀 될 것 같고 그리고 축제도 굉장히 잘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한 2개 정도 대코 페스티벌 그리고 대청호
뮤직 페스티벌, 중부권 최대 축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정도로 발전해놨는데 그동안은 공무원분들이 하니까 한계가 좀 있었겠죠. 뭔가를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근데 이제 이 일만 하시는 분들이 생겨난다고 하면 뭐 더 발전이 되고 그러면은 경제적으로도 네, 부가가치를 좀 많이 창출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리고 그런 또 문화 콘텐츠들이 늘어나면 사실 저 뭐 청년들 같은 경우 네, 좀 이 문화를 좀 향유할 수 있는 곳으로 좀 이사도 많이 하거든요. 또 나중을 봤을 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대덕구에서 좀 살고 싶다라는 분들이 좀 많아지지 않을까. 네, 기대를 좀 합니다. 네. 그 아마 이제 그 기초문화재단이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뭐 지역 축제를 운영하기도 하고 또 지역의 생활문화예술 쪽 이쪽에 이제 많은 진흥도 하고 또 하나가 이제 구에서 운영했던 각종 이제 문화 관련 시설들을 의수탁을 하게 되는데 네. 뭐 지금 뉴스에도 보니까 대덕구 청소년 수련원 등 몇몇 그 시설들은 이제 문화재단에서 네. 운영을 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가장 좀 규모가 있는 대덕 그 문예회관 네. 이제 지금 현재 대덕 문화원에서 지금 의탁 운영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게 장기적으로 보면 이제 대덕 그 문화관광재단으로 좀 이관될 개연성이 높아요. 네. 그럼 이제 대덕 문화원은 앞으로 더 할 일이 없어지는 예,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기존에 그러니까 대덕 문화원에서 저도 많은 사업들을 추진해 왔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이 좀 없어질 수도 있겠지만 또 같이 또 협력을 해서 또 좋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이제 그런 것들도 이제 문화재단 출범 이후에 과제로 남는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뉴스는요? 네, 두 번째 뉴스입니다. 중도일보 3월 23일자 보도 내용인데요. 대전 예술의 전당 신임 관장의 홍선희 씨 내정. 네, 대전 시립예술단 공연자원 사무국장 신임 관장, 언론인 출신 20년간 교향악단 합창단서 활동이라는 보도 내용입니다. 지금 뭐 예술의 전당 관장 공모와 관련돼서 네. 굉장히 좀 설왕설래가 많았습니다. 네, 뭐 우려의 목소리도 많은 것 같고요. 기대의 목소리도 있는 것 같습니다. 13명 뭐 지역 그 인사 또 외부 인사 뭐 이런 누가 될 거냐? 네. 지역 인사가 돼야 된다. 아니다. 외부 인사가 돼야 된다. 뭐 이랬는데 결국은 이제 지역 인사로 이렇게 낙점이 됐습니다. 네, 지역 인사인데요. 지금까지 좀 활동 내역을 좀 소개를 해드리면요. 네, 홍선님 그 대전예당 신임관장 최종 후보는 충남대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하고 충남대 대학원에서 국어국문화 글로벌 문화 콘텐츠 석사를 받으셨다고 하고요. 중도일보에서 문화부 기자로 활동을 하신 후에 대전시립무용단, 합창단, 교향악단, 청소년 합창단 사무국장을 두루 거치고 현재 공연사업 지역국장을 맡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이 프로필을 좀 보면서요. 그 전문성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 예술인들과 이야기와 대화가 되려면. 근데 사실 전공자는 아니시지 않을까요? 글쎄 그래서 이제 그 예술의 전당은 이제 한 25, 6억 뭐 1년에 기획 공연비도 잡혀 있고 또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 또 지역을 대표하는 예술 기관으로서 대전을 이제 문화예술 도시로 이렇게 알리는 그런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데 홍선희 내정자의 이력을 보면 뭐 중도일보 기자도 한 2년 정도 이렇게 짧게 했었고 그 시간을 제외하면 20년 넘게 이제 문화행정 쪽으로만 예술행정 쪽에만 몸담았던 사무국 스텝이었죠. 그래서 이제 너무 좀 개방직 4급이거든요. 그 저기 예술의 전당 관장이. 근데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들이 거의 6급 정도의 그 실무 일들을 쭉 해왔는데 조금 퀄리티가 좀 낮은 게 아니냐. 그렇죠. 이런 지금 얘기들이 많습니다. 지역 내. 지역 예술계에서 그래서 좀 우려의 목소리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좀 더 그 프로필도 좀 화려하고 좀 더 많은 일들을 해 오셨던 분들이 좀 오셔서 좀 이제 20주년 되잖아요. 그렇죠. 개관 20주년 맞이하죠. 그래서 이제 새로운 비전들도 좀 제시를 할 수 있어야 되고 발전 방향성도 좀 그러니까 좀
커리어 키워나가야 되는 상황인데 과연 되겠느냐. 네, 이런 우려의 목소리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예술의 전당이 지금 시사업소 체제에서 이제 재단 출범을 해야 된다라는 그간의 목소리가 있고 또 그게 이제 다음 관장의 또 하나의 미션인데 과연 대전시 그 예술단에서 이 문화예술행정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공무원이죠. 예. 네. 어떻게 보면 별정직 공무원인데 이 일만 20년 넘게 했던 분이 과연 시와 특히나 의회 쪽하고 과연 소통을 하면서 이런 일들을 할 수 있겠냐? 예? 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좀 걱정을 합니다. 네, 예. 그래서 그 내용으로 보면요, 저희 그 대전일보에서 3월 18일자 보도가 나왔는데요. 예. 그러니까 지역의 한정된 시야보다는 앞으로 예당에는 뭐 콘서트홀 건립도 있고 말씀하셨던 예당 법인화 등 현안 사업이 산재에 있다. 네, 그래서 뭐 안상호 전 국립국장장 등 정말 대전 예술 발전을 위한 외부 인사가 좀 필요하지 않느냐. 네, 이런 그 이야기도 네, 지역 예술계에서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죠. 지금 홍선희 내정자는 뭐 그 예술 그 공연장 건립에 관여해본 바도 없고 또 이런 그 광역 단위의 법인화를 추진해 본 경험도 없고 또 정말 국제적이거나 좀 명성 있는 기획 공연을 해본 경험도 없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찌 됐든 뭐 인사로 치면 한 뭐 60점 정도의 인사가 아니냐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그래도 우리는 지켜볼 수밖에 없고요. 네, 4월 1일자로 취임을 한다니까 또 뭐 옆에서 또 응원할 부분은 또 응원해야지 어쩌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충청 투데이 네, 이 관련된 3월 24일자 보도에는요. 그 뭐 지역 원로 예술인은 이제 비판을 좀 많이 하셨어요. 최소한의 예술 전공하지 않은 인사가 네, 기라성 같은 예술인을 제치고 지역 최대 규모 문화기관장 자리에 올랐다. 네, 그동안 이렇다 할 대외 활동이 없었던 인물인지라 지역 예술인의 공감을 얻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뭐 이렇게 좀 비판을 해주셨는데 네, 거기에 반해서 지역 예술계 인사 중 한 분께서는요. 그 대전 예당 명성 지역 최대 공연장이지만 시민 친화적인 기획 공연 제작 등 지역과의 긴밀한 상생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만큼 신임 관장의 역할이 막중하다 하시면서 홍 내정자가 그 대전 예당 내 시립예술단에서 오래 근무하면서 내부 동향에 또 익숙하다는 강점이 또 있는 만큼 좀 비전을 좀 장기적인 비전을 잘 제시해서 네, 좀 그 잘 이끌어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또 네, 첨언도 바람도 해주셨습니다. 있고 예. 네. 어찌됐든 예술의 전당은 뭐 지역 밀착형 사업은 별로 없습니다. 사실은 그렇죠. 저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대관하는 거 외에는 지역 예술가들이나 지역 밀착형 사업보다는 아무래도 대외적으로 네. 지역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의 사업들이 많은데 뭐 응원의 목소리로 이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자, 다음 세 번째 뉴스는요? 네, 세 번째 뉴스입니다. 세 번째 뉴스는요. 뉴스 TNT 3월 23일자 보도 내용인데요. 황은하 의원 대전시 네, 지역 기반형 음악 창작소 조성 사업 선정 네, 이라는 보도 내용입니다. 중구 원도심 옛 대전극장 믹스페이스에 총 20억 원 투입을 해서요. 대전 음악창작소를 내년 초 개관을 하겠다라는 보도고요. 시민들에게 갈증을 해소하고 대전시가 대중음악 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하는 디딤돌이 되기를 바란다라는 기사입니다. 전국에 이제 17개 광역 단위 중에는 이제 가장 늦게 선정이 됐는데 국비 10억 그리고 이제 시 매칭 10억 정도 해서 20억 투입이 되고 매년 이제 운영비도 뭐 한 7, 8억 정도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어떻게 보면 음악 제작이나 이렇게 하는 분들에게는 좀 아주 좋은 공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그 예정지를 그 대전극장 대전극장이요. 거기 이제 믹스 스페이스? 믹스페이스입니다. 믹스페이스. 믹스페이스가 이제 민간에서 박스형 공연장으로 만들었다가 지금 문을 닫은 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여기로 왜 여기일까? 그 음악화 하는 분들은 좀 이게 그들이 많이 모여 있는 이런 어떤 좀 집적화된 인프라가 있는 공간을 원했을 텐데. 네.
그래도 그곳이 어떻게 보면 대전 지역의 문화예술의 그 어떤 그 시작과 뭐 발전을 이끈 또 그런 또 역사적인 또 장소이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또 너무 또 좋은 자리로 가기에는 또 힘들지 않겠습니까? 이런 저런 여건상. 네. 이게 이제 사실은 그 민간에서 갖고 있는 공간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운영비에 또 많은 부분을 임대료 관리비 이렇게 누수 효과가 있다 그런 부분이고 아무래도 이제 시에 또는 중구청에서 갖고 있는 좀 유휴 공간을 좀 조성을 하면 그런 또 다른 지역은 대부분 그렇게 합니다. 민간 그 공간을 이렇게 임대로 쓰지는 않아요. 한번 왜냐하면 그 설비를 20억 정도 이렇게 세팅을 해놓으면 그 나중에 그 다시 빼내기가 쉽지 않거든요. 맞습니다. 자 어찌 됐든 축하할 일이고 네, 또 그래서 뭐 향후에 이 음악창작소가 잘 운영되도록 운영 주체를 누가 맡을 것이냐.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도 이 기사를 보고서 지역에서 이제 청년들 음악 하시는 분들 좀 몇 분들 만나서 이런 기사가 있다 얘기를 좀 나눠봤거든요. 근데 굉장히 반기더라고요. 이런 장비들이나 뭐 레코딩 장비 뭐 이런 장비들이 굉장히 고가래요. 네, 그 본인들이 뭔가의 창작 활동을 하고 뭐 음악 활동을 하는데 그런 걸 지금까지는 다 구매를 하거나 아니면 비싼 대여료를 주고 뭐 사설 업체에 가서 레코딩을 하고 했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이런 게 생겨나면 너무나 본인들이 음악 활동하기에 너무나 좋을 것 같다. 근데 하나 걱정은 하더라고요. 이런 시스템적인 구축을 하는데 이걸 잘 구축을 해줘야 되거든요. 아 그렇죠. 네, 이 음악이라는 거는 장비도 뭐 무궁무진하고, 네 그리고 필요한 것들도 무궁무진한데, 전문가분이 큰 돈을 들여서 세팅을 하는데 좀 제대로 좀 세팅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음악을 정말 하고 있는 그런 청년들이나 뭐 저희 대전 대중음악을 하시는 분들하고 좀 소통을 좀 잘 하셔서 그런 시스템을 구축을 하는 거. 그러니까 필요 없이 구축해 놓으면 쓰이지 않고 그냥 버려지는 또 안타까운 일들이 생기니까 좀 잘 좀 구축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좀 전에 들었습니다. 네. 우리 뭐 이 방송 들으시는 우리 공무원 시청에 계신 담당 공무원이나 뭐 관계된 분 계시면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한 기간이다, 시기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마지막 뉴스입니다. 마지막 뉴스. 마지막 뉴스요. 이건 제가 좀 더 정확히 좀 취재를 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했던 내용인데요. 그 대전 공연문화산업협의회 집합금지 제한 업종 추가 지정 촉구라는 내용으로 CNB 뉴스에서 3월 23일자 보도가 됐습니다. 대전 문화산업협의회가 코로나19 사태로 심각한 타격을 입고 집합금지 제한 업종 추가 지정을 촉구하며 시위에 나섰다라는 내용인데요. 저번 주에 이제 그 차량 시위가 있을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실제적으로 진행이 됐고요. 그래서 이제 많은 매체에서 관심을 가지고 좀 보도가 나온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공연 분야, 하여튼 뭐 이벤트, 행사, 뭐 모든 분야에 계신 분들이 참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현실적 좀 지원을 해달라. 맞습니다. 뭐 이런 목소리인 것 같아요. 그 이분들이 요구하고 있는 게 어떤 내용인가요? 좀 더 구체화시키면? 구체화시키면 이제 집합 금지 제한 업종의 이벤트 관련 산업들도 그 제한 업종에 추가를 좀 해줘라라는 내용하고요. 그리고 그 대면 행사를 좀 재개해 달라. 라는 두 가지 큰 내용이 있습니다. 집합 제한 업종에 이제 포함되려면 사실은 참 이게 형평성도 그렇고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긴 한데 그래서 뭐 허태정 시장께서 뭐 건의를 좀 의견을 받아서 건의를 했다면서요? 허태정 시장님께서 또 의견을 받으셔서요. 국무총리와의 그 회의 자리가 있으셨나봐요. 그 자리에서 이벤트 업종에도 이렇게 추가 좀 지정을 해야 되지 않냐, 도움을 줘야 되지 않냐라고 건의를 해주셨다고 하고요. 뭐 그로 인해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번에 또 버팀목 자금이 또 한번 추경해서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오늘부터 저희 이제 업종도 이벤트 관련된 업종도 그 지원을 좀 받을 수 있다는 보도들도 나오고 있고요. 오늘 뭐 보도 그
오늘은 홀수 지정, 사업자번호 홀수이신 분들이 신청을 할 수 있는데, 네. 근데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게 모두가 다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또 이제 올라온 내용들을 보니까 저희 이제 단체 분들이 커뮤니티 내용을 보니까 어떤 분은 200만 원, 어떤 분은 50만 원, 네, 어떤 분은 안 된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대요. 그래서 문의를 한번 드려봤더니 이 분야가 너무 넓다. 네. 지정을 할 수 있는 분야가 예. 네, 너무 넓다 보니까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 아직 실제적인 시스템이 구축이 정확히 되지는 않은 것 같아서 네, 잘 지원이 되고 있는 건지 네, 좀 의문이 남고 있습니다. 이벤트 산업이 이제 그 업종 분류가 안 되잖아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이벤트 산업의 범주 또한 이게 정리가 안 돼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떤 상황에서 이제 지원 정책을 펼칠 때도 굉장히 혼란스러울 겁니다. 뭐 축제 하나 하더라도 거기에 수십 개, 많게는 100개 이상 여러 업종이 결합돼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계기로 가장 좀 선결해야 될 건 뭐냐면 이벤트 산업 자체를 업종 분류에 포함되도록 네, 맞습니다. 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얘기들도 그런 업종에 우리가 좀 분류가 되고 지금 네. 이제 중구난방이거든요. 예, 업종 예. 업태가 그래서 예. 좀 한쪽으로 커뮤니티에 제가 들어가서 좀 보니까요. 이제 하나로만 우리가 좀 지정을 하자. 그럼 예. 우리가 좀 그런 쪽으로 바꿔놓자. 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으시고 오늘 사업자 등록번호라고 해야 되나요? 예. 뭐 업태 등록 그 바꾸신 업체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오늘 그래서 방법을 다 이렇게 캡처해가지고 막 올리셨더라고요.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하고 이걸 누르고 뭐 번호는 뭐고, 네, 그렇군요. 그렇게 서로 좀 커뮤니티를 해서 이 계기로 뭐 지원이 다 되고 얼마나 나아질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대전 공연 문화 산업을 이끌고 계신 분들이 좀 하나로서 좀 만들어질 수 있는 그래서 네, 업태라도 좀 하나 지정할 수 있는 의미 있는 발걸음은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서비스업, 제조업, 광고 대행업, 뭐 임대업, 뭐 출판업 막 이게 보면은 그잖아요. 우리가 네. 뭐 어떻게 브로셔 책이라도 하나 내려면 또 출판업 등록해야 되고, 네, 맞습니다. 또 뭐 내가 음향이라든가 이런 거 하면 또 임대업. 임대 렌탈. 뭐.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복잡한데 어찌됐든 이번에 이러한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제도적 그 한계라든가 제도적으로 그 어떤 틈새를 이번에 많이 겪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좀 더 이쪽 분야의 전문가들이라든가 정책 분야의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교수 그룹이 됐든 그래서 이쪽에 좀 더 장기적인 뭐랄까요 좀 대안을 좀 모색하는 것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와 더불어서 또 이제 대면 행사를 조금 좀 진행을 해줘라, 네라는 또 요구를 했는데요. 예.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아직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면 행사가 이제 관에서 주도하는 행사에 대해서 대면 행사를 재개하는 거는 관에서 많이 부담을 느낄 겁니다. 네, 예. 다 똑같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또 예. 그만큼 절실하신 거죠. 좀 조금이라도 좀 그래도 위 기관에서 좀 해야 또 다 좀 그 아래 기관에서도 할 수 있는 거고 좀 그렇게 좀 해서 방역수칙 100명 미만 지켜서 예. 좀 조금씩이라도 좀 하자 뭐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요구 상황들인 것 같은데요. 또 예. 뭐 어려운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4월달에 또 저희 그 대청 뮤직 페스티벌 있잖아요. 예. 네, 그거는 또 네, 방역수칙 지키면서 비대면으로 또 이렇게 진행을 한다고 네, 또 얘기가 있으니까요. 조금씩 나아질 걸 기대하시고 한 번에 멀리 뭐 뛰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네, 대전 공연 문화산업 이끌고 계신 분들 전보다는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고 있고 그래도 이제 기사라도 좀 보도가 되니까 네, 희망 가지시고 네,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좀 걸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뭐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듯이 네, 점차 조화 질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이 문화예술계 특히 이벤트나 이쪽 축제 분야 또한 인내하면서 머리를 맞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오늘 문화공장 뉴스 브리핑 네 가지 뉴스를 가지고 함께 다뤄봤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화예술 특히나 관광 분야까지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좀 더 정상화됐을 때 그러한 상황을 고려해서 준비하는 그런 시간으로 좀 보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문화공장 마치겠습니다.